요청하신 대로 한국 불교 및 동양 풍수 사상을 기반으로 한 텍스트의 맞춤법 띄어쓰기 문맥에 맞는 문해력 향상 및 어법 정밀 교정을 진행했습니다. 구어체 표현, 유튜브 대본 등의 생동감을 유지하면서도 오타나 비문, 불필요한 구어적 반복 및 추임새의 이, 콧방귀, 가지고의 오타 등을 자연스럽게 수정하고 전체 글자 수 및 분량 길이를 철저하게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대로 2016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재물운을 잘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는 금전운이 새어나가지 않게 잠그는 것이지요. 오는 6월 21일은 돈복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차오르는 날이지만 바로 이 날을 기점으로 양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재물운의 물탱크가 가득 찬 상태인데 마개를 안 잠그면 내일부터 줄줄 새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날을 그냥 지나치십니다. 상반기 동안 쌓아둔 돈복이 하지 이후로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왜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로부터 부잣집에서는 이 날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금전 흐름이 단단히 이어질 수 있도록 보냈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금전운을 위해 이날 무엇을 피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전부 전해 드릴게요. 듣기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는 21일은 우리의 재물운에 있어서 왜 중요한 걸까요? 오는 21일 하지는 1년 중 해가 가장 높이 뜨고 나지 가장 긴 날입니다. 양기가 최대치까지 차오르는 날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날 이후입니다. 하지를 지나면 낮이 하루하루 짧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양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옛날 부잣집에서는 하지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특별한 행위를 했습니다. 금전운을 단단히 묶어두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반기 돈복이 유지되느냐 빠져나가느냐가 갈리는 것이죠. 부자가 되려면 이 하루를 절대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날에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드시면 잠가둬야 할 재물운이 밖으로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는 21일, 이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는 너무 매운 음식입니다. 불닭볶음면, 마라탕, 청양고추를 듬뿍 넣은 찌개, 이런 것들이지요. 매운맛이라는 것은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터뜨리는 성질이지요. 하지는 양기를 안에 두고 잠가야 하는 날인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양기가 땀과 함께 밖으로 쏟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양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금전운이 새어나간다는 뜻이지요. 상반기 동안 모아둔 돈복을 하루 만에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몸도 벌컥 달아오르고 땀이 쏟아지지요. 그것이 바로 양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 하루만이라도 너무 매운 것은 참아주시는 것 어떨까요? 다음으로 하지에 피해야 할 음식은 날 것을 과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회, 육회, 생채소, 샐러드를 한 가득 드시는 것이지요. 익히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은 기운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태는 있지만 기운이 떠돌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는 재물을 단단히 잠가야 하는 날인데 고정되지 않은 기운을 몸에 넣으면 잠가둔 것까지 함께 흔들리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익힌다는 것은 기운을 고정시키는 행위이죠.
불을 거친 음식은 그 안의 기운이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날 것은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상태이니 재물은 정착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는 것이지요. 들어온 돈복이 자리를 못 잡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회 대신 생선구이, 샐러드 대신 이후에 전해드릴 음식으로 바꿔 드시는 것 어떠실까요? 익힌 음식이 양기를 고정시켜주고 금전 흐름을 단단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모두들 그냥 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단이날은 꼭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바로 커피를 과하게 드시는 것입니다. 아메리카노, 서너 잔, 에너지, 드링크 이런 것들이지요. 카페인이라는 것은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잠이 깨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하지는 양기를 아래로 눌러서 단단히 잠가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카페인으로 기운을 위로 올려버리면 가라앉혀야 할 것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지요.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전 흐름이라는 것은 안정된 ing전 흐름이니 ing전 흐름이라는 것인데요. 카페인이 기운을 계속 위로 흩으면 자리 잡으려던 돈복이 붕 떠버리는 것이지요. 붕 뜬 것은 결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커피를 아예 안 드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날 하루만 한 잔 정도로 줄여주시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밤에 기름진 야식을 드시는 것 역시 피해 주세요. 치킨, 튀김, 야식, 족발 이런 것들이지요. 하지는 낮이 가장 긴 날인 만큼 밤은 가장 짧습니다. 짧은 밤이라는 것은 음기가 겨우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이 엷은 음기가 양기를 감싸서 뚜껑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양기를 잠그는 마지막 마무리를 밤에 음기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기름진 튀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은 오행에서 화화의 기운에 해당하는데요. 음기가 겨우 뚜껑을 덮어가는데 불기운을 확 집어넣으면 양과 음이 충돌하는 것이지요.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것입니다. 금전 흐름을 잠가주는 마지막 단계가 무너지는 것이지요. 이날 밤만큼은 야식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시면 따뜻한 꿀물이나 바나나 하나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하시는 것 어떠실까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날 무엇을 먹어야 하반기에 금전운을 받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21일부터 꼭 드셔야 하는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양기가 가득 찬 때에 이것을 드시면 재물이 안에서 단단히 고정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요. 바로 하지의 감자입니다. 예를 들면 감자전이나 감자떡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하지 무렵이 첫 감자를 캐는 시기입니다. 하지 날은 감자캐 먹는 날이라고 했지요. 감자 천신이라 하여 감자로 전을 부쳐 먹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자라나요? 땅속 깊은 곳이지요. 햇빛을 직접 받지 않고 흙 안에서 조용히 알을 키워온 것입니다. 풍수에서 이것은 재물을 땅속에 묻어 보관하는 형상이지요.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안에서 단단히 채워가는 것입니다. 양기를 잠가야 하는 하지에 땅속에서 자란 감자를 먹는다는 것은 내 금전운도 땅속 감자처럼 단단히 묻어두겠다는 행위인 것이지요. 감자전 한 장,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것이니 이날 하나만 드셔도 돈복을 땅속에 단단히 묻어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1일 이날 콩국수도 아주 좋습니다. 콩국수는 하얗고 고소한 국물이지요. 그런데 콩으로 만든 흰 국물을 먹는 것은 재물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금전운을 몸에 채우는 행위인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콩국수의 성질이 중요한데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고소함이지요. 하지는
양기를 부드럽게 감싸서 잠가야 하는 날인데 콩국수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양기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살짝 감싸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은 양기를 더 흡고 차가운 것은 양기를 식혀버리지요. 콩국수는 그 중간에서 딱 잠가주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어디서든 쉽게 드실 수 있는 음식이지요. 이날 점심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고소한 국물 한 그릇이 상반기 금전 흐름을 부드럽게 감싸 나가지 않도록 해주지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게 챙기실 수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흰쌀밥입니다. 예로부터 쌀이 가득한 집은 부자였습니다. 쌀이 비지 않는 것이 곧 재물운이 끊이지 않는 것이었지요. 풍수에서도 쌀은 옛날부터 재물 그 자체로 봅니다. 흰쌀밥 한 공기를 짓는다는 것은 내 집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는 21일 하지에 흰쌀밥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밥이라는 것은 쌀을 물에 넣고 불로 익혀서 만드는 것이지요. 물과 불이 만나 곡시간의 기운을 단단히 가두는 것입니다. 양기를 잠가야 하는 하지에이보다 좋은 형상이 없는 것이지요. 나달 하나하나의 기운이 꽉 차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날만큼은 흰쌀밥으로 드시는 것입니다. 밥그릇에 둥글게 꽉 차게 담아주시는 것이지요. 그 한 공기가 상반기 금전 흐름을 안에 단단히 가두는 그릇 역할을 해줍니다. 이 음식도 21일 꼭 드셔보세요. 바로 수박과 참외입니다. 6월 하순이면 수박과 참외가 한창 제철이지요. 이 두 과일의 공통점을 보시면 됩니다. 겉은 단단하고 속은 꽉 차 있는 것이지요. 풍수에서 이 형상은 재물운이 가득 찬 상태를 뜻합니다. 바깥 껍질이 단단하게 감싸고 있으니 안의 것이 새어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하지에 이것을 드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기를 잠가야 하는 날에 겉이 단단하고 속이 꽉 찬 과일을 먹으면 내 재물은 그 형상대로 단단히 잠기는 것이지요. 특히 수박은 초록 껍질 안에 붉은 속살이 가득한데요. 한 조각 안에 재물을 만들어내는 흐름이 전부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 수박 한 조각, 참외 하나면 충분한데요. 겉은 단단히 잠그고 속은 꽉 채우는 것, 이것이 하지에 과일을 드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꿀물이나 대추차도 이날 먹으면 아주 좋은데요. 꿀과 대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단맛이지요. 단맛을 적당하게 먹는 것 자체가 몸 안에서 재물운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꿀물과 대추차의 성질입니다. 둘 다 따뜻하지요. 따뜻한 것은 기운을 안으로 감싸는 성질이 있습니다. 차가운 것은 기운을 식혀서 흡고 뜨거운 것은 기운을 밖으로 터뜨리지요. 따뜻한 것은 그 중간에서 양기를 부드럽게 안으로 감싸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는 21일 하지에는 따뜻한 꿀물 한 잔, 대추차 한 잔을 천천히 드시면 좋습니다. 재물을 만들어주고 따뜻한 성질이 그 재물운을 안에서 감싸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의 마무리로 드시면 밤사이 음기가 뚜껑을 덮을 때 안의 금전 흐름이 더욱 단단히 잠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도 이 행동을 하시면 재물을 담아둔 것이 다시 새어나갈 수 있는데요. 오는 21일 낮에 긴 낮잠을 자는 것은 조금 피해 주세요. 하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이지요. 이 긴 낮 동안 양기가 최대치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금전 흐름이 가장 충만한 순간에 몸이 깨어 있어야 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날 하루만큼은 낮잠을 참아 보시면
어떠실까요? 졸리시더라도 잠깐 밖에 나가시거나 창가에서 햇빛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묵은 물건이나 헌 옷을 남에게 주는 것은 피해 주세요. 평소에는 안 쓰는 물건을 나누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오는 21일이라지 하루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지는 내보내는 날이 아닌 것이지요. 특히 옷이라는 것은 내 기운이 오래 묻어 있는 물건입니다. 내 체온, 내 땀, 내 생활이 배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지에 밖으로 내보내면 내 기운의 일부가 함께 빠져나갈 수 있지요. 나누는 것은 좋은 일이니 하루만 미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 당일에는 내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지요. 부자가 되려면 내보내는 타이밍도 가려야 하는 것이지요. 이날 집안을 어둡게 두는 것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커튼을 닫아두거나 불을 끄고 어두운 채로 지내시는 것이지요. 하지는 1년 중 빛이 가장 오래 머무는 날입니다. 가장 높이 뜨고 가장 길게 비치는 날이지요. 이 긴 빛이 바로 양기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늘이 1년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빛을 쏟아주는 날인데 어둡게 지내면 그 빛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날만큼은 커튼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집안 구석구석까지 빛이 닿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거실이든 안방이든 빛이 최대한 깊숙이 들어오게 하시면 됩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날만큼은 집안을 밝게 두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피할 것을 피하셨으면 이제 재물운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차례이지요. 지금부터는 하지에 꼭 하셔야 하는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림자 밝기 정화법입니다. 하지는 1년 중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날입니다. 해가 가장 높이 뜨기 때문에 정오가 되면 그림자가 거의 몸 바로 아래로 쪼그라드는 것이지요. 이 짧은 그림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풍수에서 그림자라는 것은 내 몸에 붙어 있는 탁한 기운, 나쁜 기운의 형상입니다. 평소에는 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어서 밟기가 어려운데요. 하지 정오에는 그것이 가장 짧게 쪼그라들어 있으니 밟아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지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지 당일 낮 12시쯤 밖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자기 그림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밟아주시는 것이지요. 밟으시면서 나쁜 기운은 여기서 끊어진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림자를 밟아서 탁한 기운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재물운이 새는 것을 막는 행위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날은 나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엇보다 나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내 가치를 채우는 행위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모인다고 보고 있는데요.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하면 돈복도 나를 귀한 것으로 알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선물을 채워 넣으시면 그 가치가 하반기 내내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지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차 한 봉지, 마음에 드는 소품, 그것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한 서비스나 소비라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위한다는 마음이지요. 그 마음이 금전운의 그릇을 단단히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지 당일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장만해 보시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반기 돈복에 도움이 됩니다. 양기가 가장 충만한 날에 내 가치를 채우고 돈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남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쓸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6월 21일 하지는 상반기 동안 쌓은 재물을 단단히 잠가서 하반기까지 이어지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날이지요. 1년 중 양기가 가장 충만한 이날 금전운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드느냐에 따라 하반기 금전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또 여러분은 어떤 것이 가장 좋으신가요? 영상 아래 하지를 앞두고 챙기시면 좋은 물건들 안내해 두었으니 꼭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돈복까지 전부 챙겨가세요.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서 하반기 재물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신 분들 또는 가족 전체의 금전운을 함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사주풀이 안내 남겨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고요. 혼자 받는 복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몇 배로 커진다는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채널 멤버십에 함께 해주시면 타인을 돕고 그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댓글창에 아주 잘 보내고 하반기 돈복 단단히 지킵니다. 이 한 줄 꼭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 하반기 풍요로운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부자 되려면 화장실에 이거 꼭 두세요. 돈복 쏟아지는 화장실 풍수, 화장실 인테리어, 금전운 비법. 여러분은 화장실에 어떤 물건들을 두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쌓아둔 물건들 때문에 내 돈복과 건강운이 줄줄 새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자들은 남들에게 잘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들 하죠. 그 비밀은 거창한 곳이 아닌 바로 우리 집 화장실에 숨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화장실에 이것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돈복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반대로 있는 복까지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공간이 아니라 풍수적으로 우리 집의 재물과 건강이라는 물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화장실은 더 이상 그냥 화장실이 아니라 집안으로 대운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기운의 센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통장은 늘 텅 비어 있고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데 이상하게 돈 나갈 일만 자꾸 생기는 경험 말입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또 어떤 날은 집에만 들어오면 몸이 축 처지고 이유 없이 피곤하며 가족들 사이에 괜한 말다툼이 잦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문제들을 그저 운이 없어서 혹은 내가 더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뜻밖의 장소, 바로 매일 사용하는 우리 집 화장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우리 집에서 물이 가장 많이 흐르고 또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곧 재물과 생명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이 소중한 기운이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진 곳이 바로 화장실인 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집이 하나의 커다란 그릇이라면 화장실은 그릇의 바닥에 나 있는 작은 구멍과도 같습니다. 이 구멍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운과 재물을 부어 넣어도 고스란히 하수구를 통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특히 화장실은 본질적으로 습하고 어두운, 즉 음의 기운이 아주 강한 공간입니다. 이런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정체되면 집안 전체에 활기찬 양의 기운을 끌어내리고 재물운은 물론 건강운까지 막아버리는 주범이 됩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은 지금 어떤가요? 변기 뚜껑은 늘 열려 있고 거울에는 물때가 가득하며 구석에는 쓰지 않는 샴푸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돈복과 건강운을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법은 바로 이 새는 구멍을 단단히 맑고 음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공간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꾸는 아주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물을 아주 신성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마을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물을 정성껏 관리했고 집을 지을 때도 물길의 흐름을 가장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생명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잘못 다루면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무서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아파트에서 이 물길의 핵심이 되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화장실을 측간이라 부르며 집안의 가장 후미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화장실이 가진 강력한 음의 기운과 빠져나가는 기운 때문이었죠. 이곳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기운이 집안의 좋은 기운, 특히 재물과 건강의 기운을 오염시키고 빼앗아 간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에서는 항상 물이 아래로 밖으로 흐릅니다. 세면대에서, 샤워기에서, 그리고 변기에서 물은 끊임없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지요. 이 물의 흐름에 우리 집의 재물운이 함께 실려 나간다고 상상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화장실 관리를 재물운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고여 썩으면 악취가 나고 병균이 생기듯 화장실의 기운이 정체되고 탁해지면 집안 전체에 금전 흐름이 막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화장실이 깨끗하고 물의 흐름이 원활하며 그 공간의 기운이 맑게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맑은 샘물이 솟아나 주변 땅을 비옥하게 만들 듯 집안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퍼져나가고 재물운이 원활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화장실에 빠져나가는 기운을 막고 차가운 음의 기운을 따뜻한 양의 기운으로 바꾸어 돈이 새는 구멍을 돈이 들어오는 입구로 만드는 놀라운 비법 말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자 현대의 부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돈이 줄줄 새는 우리 집 화장실을 돈복 터지는 황금 창고로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요? 믿기지 않을 만큼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바로 변기 뚜껑을 항상 닫아두는 것입니다. 이게 겨우 그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변기는 우리 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리고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입니다. 물을 내릴 때 생기는 강력한 하강 기류는 단순히 오물만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안의 기운, 나아가 집안의 재물과 건강까지 함께 끌고 내려갑니다. 옛날에 한 부자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상하게 재산이 모이지 않고 자꾸 흩어지는 것이 고민이었죠. 어느 날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자 노인은 상인의 집을 둘러보더니
부엌에 있는 큰 항아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항아리에 금이가 이꾸려 매일 물이 한 방울씩 새고 있으니 아무리 큰 강물을 부어도 항아리가 채워질 리 만무하지. 상인은 집에 돌아와 항아리를 살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금이 간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 노인을 찾아가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에 재물을 담는 항아리는 부엌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대개 화장실 변기가 바로 그 새는 항아리요.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는 족족 밖으로 내다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오.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상인은 그날부터 무조건 변기 뚜껑을 닫는 습관을 들였고 신기하게도 그 후부터 재산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변기 뚜껑을 열어두는 것은 마치 금고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돈 다 가져가세요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잠을 자는 밤 시간 동안에는 집안의 기운이 고요하게 가라앉으며 재충전되는데 이때 변기 뚜껑이 열려 있으면 밤새도록 좋은 기운이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용변을 본 후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변기 뚜껑을 닫는 겁니다. 이것은 위생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막을 치는 행위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밑 빠진 독을 단단하게 막아주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변기 뚜껑을 닫아 더 이상 돈복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막았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그동안 화장실에 쌓여있던 묵은 기운과 탁한 기운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줄 놀라운 보물이 바로 천일염, 즉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홍수에서 소금, 특히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말려 만든 천일염은 태양의 강력한 양의 기운과 바다의 정화 능력을 응축한 결정체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거나 상갓집에 다녀왔을 때 소금을 뿌려 부정적인 기운을 씻어냈던 것이죠. 화장실은 물 때문에 항상 축축하고 습해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뭉치는 장소입니다. 이 차갑고 무거운 기운을 몰아내고 공간의 에너지를 균형 있게 만들기 위해 천일염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하얀 보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예쁜 그릇을 하나 준비하세요. 플라스틱보다는 흙의 기운을 담은 도자기 그릇이나 맑은 기운을 가진 유리 그릇이 좋습니다. 그 그릇에 천일염을 반쯤 채워주세요. 너무 가득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도 중요하지 않으니 화장실 구석에 놓기 좋은 자그마한 종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소금 그릇을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하게 모이는 곳, 즉 화장실의 가장 후미진 구석이나 변기처럼 어둡고 축축한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곳에 놓인 소금은 마치 스펀지처럼 주변의 나쁜 기운과 습기를 빨아들여 공간을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소금은 영원히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기운을 가득 머금은 소금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것이 좋고 특히 새해의 기운이 시작되는 입춘이나 양기가 가장 왕성한 단오 같은 절기에 맞춰 교체해주면 더욱 좋습니다. 묵은 기운을 내보내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사용한 소금은 어떻게 하냐고요? 나쁜 기운을 잔뜩 흡수했으니 절대 요리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흘려보내거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화장실 바닥 청소를 할 때 뿌려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바로 작은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화장실 구석에 놓아보세요. 그 작은 소금 단지 하나가
화장실의 공기를 바꾸고 여러분 집안의 기운을 맑게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소금을 화장실에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 교체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새는 구멍을 막고 묵은 기운을 정화했으니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화장실이라는 공간에 활기찬 생명력, 즉 강력한 양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해줄 최고의 풍수소품이 바로 살아있는 식물과 밝고 따뜻한 조명입니다. 식물은 단순히 공간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식물은 스스로 살아 숨쉬며 성장하는 생명체로서 그 자체가 강력한 양의 기운을 뿜어내는 작은 발전소와도 같습니다. 특히 음의 기운이 가득한 화장실에 생기 넘치는 식물을 두면 식물의 푸른 생명력이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키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공간을 가득 채워줍니다. 또한 식물은 습기를 흡수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실질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그야말로 화장실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라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아무 식물이나 두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햇빛이 부족하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화장실 식물은 바로 스파티필름과 산세베리아입니다. 스파티필름은 우아한 흰색 꽃을 피우고 공기 중에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그늘에서도 아주 잘 자랍니다. 산세베리아는 뱀식물이라고도 불리는데 관리하기가 매우 쉽고 특히 밤에 산소를 내뿜어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화장실에 두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작은 화분 하나가 화장실을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고 그 생명력이 여러분 가정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양의 기운 공급원은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의 화장실 조명은 어떤가요? 혹시 어둡고 침침한 백색 형광등 아래에서 씻고 계시진 않나요? 어둡고 차가운 조명은 화장실의 음의 기운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재물과 좋은 기운은 밝고 따뜻한 곳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조명은 최대한 밝고 색상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전구색 조명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 호텔 화장실처럼 밝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죠. 밝고 따뜻한 조명은 공간의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양의 에너지를 채워넣어 화장실을 머무르고 싶은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만약 조명 교체가 어렵다면 작고 예쁜 간접 조명이나 향초를 가끔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석에는 푸른 산세베리아 화분이 놓여 있고 천장에서는 따뜻한 빛이 은은하게 쏟아집니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그 기분 좋은 에너지가 바로 돈복을 부르는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화장실의 재물운을 지키고 키우는 세 가지 핵심 비법, 즉 변기 뚜껑 닫기, 천일염 놓기, 그리고 조명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종합하여 오늘 당장 여러분의 화장실을 돈복 터지는 명당으로 만들기 위한 실전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이 차근차근 따라해 보세요. 먼저 화장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꺼내세요. 유통기한이 지난 샴푸, 다 쓴 치약, 언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 목욕용품들 과감하게 모두 버리세요. 풍수에서 정체는 곧 기운의 막힘을 의미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만으로도 나쁜 기운이 정체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 화장실 전체를 아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특히 물때가 끼기 쉬운 거울과 수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타일 줄눈과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아주세요. 거울은 우리의 기운을 반사하고 증폭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거울이 더럽고 뿌옇다면 나의 운세 또한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맑고 깨끗한 거울은 좋은 기운을 배가시켜 화장실 전체로 퍼뜨려 줍니다. 청소가 끝났다면 이제 물건을 제자리에 정리할 차례입니다. 매일 사용하는 칫솔, 치약, 비누 등은 물기가 잘 마를 수 있도록 정리하고 나머지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수납장 안에 깔끔하게 넣어주세요. 어수선하게 널려 있는 물건들은 기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최대한 간결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앞서 배운 비법들을 적용할 시간입니다. 첫째, 변기 뚜껑은 무조건 닫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이 규칙을 공유하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돈 나가는 문 닫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둘째, 예쁜 도자기 그릇에 천일염을 담아 화장실 구석이나 변기 뒤편에 놓습니다. 3달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셋째, 그늘에서 잘 자라는 작은 관엽식물 화분 하나를 세면대 옆이나 창가에 놓아보세요. 공간에 생기가 돌고 공기가 쾌적해지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넷째, 화장실 조명이 어둡다면 밝고 따뜻한 색의 전구로 교체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화장실의 분위기가 180도 바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화장실을 청소하고 꾸미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재물이 새는 구멍을 막고 복이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닦고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장실이라는 아주 평범한 공간에 숨겨진 놀라운 풍수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는 작은 습관, 소금 단지를 놓아두는 작은 정성, 작은 화분 하나와 따뜻한 조명으로 공간의 생기를 불어넣는 작은 변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 우리 집의 에너지 흐름을 바꾸고 막혀있던 재물운의 물꼬를 터주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풍수는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공간과 기운을 이해하고 그것을 나와 조화롭게 만드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상하게 돈 나갈 일이 줄어들고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과 꾸준한 실천입니다. 내 손으로 나의 공간을 가꾸고 나의 운을 개척해 나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 당장 삶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주저앉지 마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희망과 풍요를 가져다 줄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습니다.